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자, you. 뭐 해방 뭐 이 얘기는 여순 사건이랑 다른 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우리 뜻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했고 이렇게 분단선이 그어졌고요. 38 땅에다가 38 긋고 말뚝박고 그렇습니다. 이 미군 대령 두 사람이 분단을 시켰고 사실은 독일이 분단된 것과 같은 이유라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됐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분단된 겁니다. 38선에 뭐이 말뚝 받고 이 말뚝 밑에서 아이들이 사진 찍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80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 여순 사건 그 강의할 때 또 앞에 명필름 강의할 때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런 얘기 자세하게 다 하다가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4.3의 배경이 제대로 설명이 됩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본 일정 기간 내려간 건 좋은데 미군이 들어왔죠. 그리고 4.3은 미군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대대적인 토벌, 강경 토벌의 방침도 미군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살육이 본격화된 거는 대한민국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토벌이 본격화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희생자는 그 이후에 났지만 학살의 기본 방향이 잡힌 거는 미군 때였고 그리고 그거는 이승만 정부가 미국을 의식해서 미국이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 강경 토벌을 했고 또 군사고문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바랐는가 그 점에서 아마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그 세상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바랐었는데 미국은 그거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인민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민위원회를 파괴하는 과정들을 쭉 겪어왔습니다. 바로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고 한 게 바로 그 얘기죠. 우리 자체적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만들려고 자생적인 준비를 한 게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였는데 미 군정이 들어서 그걸 깨트리기 시작을 했다. 바로 그것이 한국전쟁의 진짜 기원이 된다.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도 인민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도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육지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민위원회 간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이 그림은 강요배 화백 뒤에 아마 강요배 화백 작품집 동백꽃지다와 강화백의 뭐 사진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감찰청장의 독직 사건, 감찰청장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경찰 감찰청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으로 치면은 제주도 경찰청장인데 이제 독직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무법천지에다가 몰입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도 제주도 역시 육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혼란이 심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신문 기사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바로 47년 3월 1일 발포 사건.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냈습니다만 이거 해방되고 두 번째 3.1절이에요. 첫 번째 3.1절을 감격 속에 맞았지만 이 3.1절 분위기가 그 당시에 좋지 않았죠. 신탁 통치, 찬탁, 관탁 투쟁으로 이제 갈라졌었다면 이제 해방되고 두 번째 맞는 3.1절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안 되지 않느냐 통일해야지 이게 무슨 통일 정부를 세워야지 왜 단독 정부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기운들이 서서히 이제 형성이 돼갈 무렵 그리고 미 군정이 조선공산당을 이제 불법화시키고 거기에 저항해서 이제 민중들이 아니 이거 우리
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이렇게 제약되면 안 되지 하고 불만이 노골화되던 그런 시점에서 3.1절 2주년을 맞았거든요. 제주도에서 그 3.1절 기념 시위가 이제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순찰차가 많았었던 데가 아니고,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 기말 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이를 뭐 치였다고 해야 하나요? 밟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말의 아이가 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정말 말을 세우고 내려서 아이를 다쳤나 살펴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경찰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이 뺑소니를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경찰을 그 가로막고 말을 가로막고 뭐 이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달려들고 해서 좀 그 소란이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강요배 화백의 그림입니다. 관덕정 앞에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강요배 화백, 오늘 강의에서 이분의 그 작품 그림을 많이 쓸 겁니다. 동백꽃지다라는 참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제주도 민중항쟁, 민중항쟁을 그렸죠. 근데 항쟁의 그림보다는 이 참 그 제주도민의 순환의 그림이죠. 그림이 이거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그러나 참 절절해요. 그 전부 다 50석점인가? 뭐 그리고 저희 평화박물관에서 조금 한두 점 건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제주 평화기념관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시를 할 때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참 그 가슴 아픈 그림이 많습니다. 이게 그 관덕정이라는 게 제주도 관하죠. 그래서 여기 뭐 지금 광화문 광장처럼 여기가 이제 큰 그 광장이 형성돼 있었고, 이게 시장으로 일제 시대에는 여기에 이제 시장이 그 손차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이 제주도에서 이제 가장 그 중심지, 뭐 우리로 치면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 광장 이나 시청읍 광장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모여서 3.1절 기념 시위를 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그 불상사를 예고하듯이 이렇게 먹구름이 짙게 낀 것으로 관덕정을 그 강유배 화백이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넣은 건 아니고,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는 너무 몰랐다, 이제 그거를 준비하시면서 KBS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저 제주 4.3 사건을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KBS에서 사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강유배 화백의 그림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아주 절절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구호가 보면 통일, 독립, 전체화자죠. 그래서 통일과 독립이라는 게 두 개의 주제로서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이 기마경찰한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찰이 쏴버린 거예요. 총을 쏴서 6명이나 죽었습니다. 6명이나 죽으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 끔찍한 사건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아이가 그 젖을 빨더라 하는 참 그 기막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민들이 파업을 했어요. 발포경관을 처단하라고. 그래서 관민일치로 지구전을 계속했다. 이게 뭐 3월 13일이니까 3.1절 시위가 있고, 그러니까 열흘이 넘도록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발포경관을 처단하라. 이게 이제 아이들 치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제때 수습을 했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선대위에서 뭐 사과하고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그랬으면 시민들이 뭐 돌 던지고 경관한테 항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의한다고 거기다가 총을 쏴야 되는 그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파업이 어느 정도였냐? 제주도 전체 직장인의 95%가 파업에 참가했더니
이건 뭐냐면 공무원 빼놓고는 다 했다는 얘기죠. 공무원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4.3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제주도민들의 행동이 통일돼 있었고 거기에 겁을 먹은 이승만 정권,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업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이 한 게 뭐냐면은 제주도지사를 갈아요. 제주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니까 제주도지사도 유해진이라는 사람, 배우 유해진 씨랑 이름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 누구랑 같이 왔느냐? 바로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과 같이 왔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이때부터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그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은데 왜 멀리 제주도까지 왔느냐? 바로 이때 47년도에 47년 4월에 유해진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민 서북청년단이 들어오는 광경을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가방 들고 이렇게 흉악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광경을 그렸는데요.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서북청년단의 상당수가 말이죠. 경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군인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경찰과 군인으로도 들어왔다. 서북청년단이 경찰로서도 활동을 했고 나중에 군대에는 서청대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서청대대, 그러니까 여기 진압군으로 들어온 이연대 산하에 서청대대가 만들어지니까 뭐 이게 꼭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민간복장으로 많이 들어왔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곧 경찰로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경찰이 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내려온 그 7개 청년단체가 통합돼서 서북청년단이 됩니다. 평안청년회, 평북청년회, 북선청년회, 황해청년회, 양호단 등등인데 원래 서북이라고 하면은 평안도를 가르치고 어떤 때는 함경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황해도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함경도는 관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북청년단에는 나중에 이제 함경도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균 교수가 한동안 버치 보고서라고 미군정의 정치 담당 장교였던 버치의 가 남긴 보고서를 풀어갖고 아주 재미있게 경향신문에 연재했는데요. 그 중에서 서북청년단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청이 문제를 일으키자 군정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다. 자, 이거 2차 대전 직후입니다. 나치는 세계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그다음에 KKK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테러 단체죠. 그런데 서청을 갖다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다라고 한 건 서청이 얼마나 극악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군정 보고서인데요. 서북청년단이 어떤 든지 잘 알면서 하는 얘기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은데 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유능하대요. 일 시키면 잘한대요. 그러니까 반대파를 압살하는데 나치나 KKK보다 더 잔혹하게 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서북청년단을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을 잘 써먹으면서도 너무 세게 나가니까 조금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다른 이승만 정권과 함께 다른 청년단들을 합쳐서 대동청년단이니 여러 걸 합쳐서 대동청년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동청년단을 만들었는데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대동청년단에 다 들어와라. 이제 서북청년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독자성이 약해진다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자기들 권한이 약해진다고 반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저런 반발입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